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운영자 안종현입니다. 이 본 영상물의 썸네일 제목이 말이지요. 선순위 가등기가 허당인 경우입니다. 우리 경매 정보지를 턱 보니까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조심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등기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허당, 아무런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죠. 설사 그러한 가등기는 경매 내가 낙찰받았단 말이죠. 낙찰받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가등기가 말소가 안 돼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보시니까 먼저 선순위 가등기에 소멸 여부부터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면 1번에 보시니까 선순위 가등기는 소멸 안 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2번을 보니까 그러나 가등기도 보면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담보 가등기가 있는 반면에 보전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의 선순위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 가등기는 뭐냐? 이 보전 가등기입니다. 그런데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 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 안종현 경매TV에서 매주 수금, 아마 또 이제 매주 월 수금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달부터 거기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실전 경매 라이브 방송에서 이 가등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등기에 대해 가지고는요, 좀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주의를 기하면서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니까, 그리고 가등기 해놓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거든요. 이때는 가등기는 소멸한대요. 사실은 오늘 영상물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3번과 4번 내용입니다. 1번과 2번은요, 당연히 선순위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는다. 보전 가등기다 이거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비록 선순위 가등기일지라도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면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요 내용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근데 가등기가 됐는데 A가 가등기를 했어요. 최선순위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어요. 이랬을 때 가등기는 소멸한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간혹가다 나옵니다. 선순위에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A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밑에 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A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 중간에 가압류가 딱 하니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유형의 물건이 경매시장에 턱 나왔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는 좀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A가 소유권을 가져갔네? 그럼 가등기는 이거 허당이 아니야? 요 4번 가등기는 허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가등기일지라도 허당인 경우는 어떤 경우는 3번 요 경우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허당. 네, 허당이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4번에 해당된다면은 때로는 봐서 낭패를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일단 여기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얘기하는데 우리 소유권 취득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요, 가등기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소유권 취득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표시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청구권이라는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밑에도 보니까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청구권이에요. 가등기 기한입니다. 가등기 기한인데 1번 같은 경우는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 자체에 의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 이외의 소유권입니다. 저기 보니까 가등기는 그대로 해놔놓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 이랬을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순위 가등기는
허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보니까 갑이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에 보니까 을가압류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적에 가등기의 효력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왔다 해가지고 자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내공이 조금 얕으신 분들은 말이죠. 갑이 가등기했다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네. 그렇구나. 그럼 가등기는 허당이겠네 하고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았을 적에 말이죠. 갑은 이 사람은 가등기죠, 그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가등기가 소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을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 병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대단히 어떤 불미스러운 안타까운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1번에 보시니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 이외의 소유권이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경매 정보지를 딱 봅니다 했을 적에 이게 이외의 소유권이 취득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렵게 접근하지 말자 이거죠. 쉽게 접근하자는 겁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말이죠. 이런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 과연 등기부 등본상에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 그것만 보자야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제목이 보시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이외의 소유권 취득입니다. 해서 여기 나와 있죠. 뒤에 보니까 순위 번호란이 다르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다시 페이지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갑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순위 번호란입니다. 그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맨 좌측을 보시게 되면 항상 순위 번호란이 나와요. 등수를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등기 목적 나와 있죠. 목적이 뭐냐? 가등기 했대요. 그렇구나. 누가 김모 씨라는 분이. 그죠? 근데 순위 번호란이 틀립니다. 이거 4번인데, 이분이 자기가 소유권 가져갔어요. 근데 순위 번호란이 틀립니다. 이러한 유형의 물건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주도 면밀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단지 2005년 12월 29일이죠. 그 다음에 2006년 3월 29일이니까 약 한 3개월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근데 이 사이에 요 날짜 사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2005년 12월 29일 이후에 2006년 3월 29일 이전에 요 사이에 무슨 가압류가 떡하니 설정되었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등기부상의 얼구상에 보니까 건저당권이 말이죠. 건저당권이 떡하니 만약에 설정되었다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 가압류는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상에 표시가 됩니다. 갑구상에 표시가 되면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건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건저당권 얼구상에 설정되잖아요. 그죠? 요 본권은 갑구니까 그럼 당장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일단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얼굴을 찍 보시니까 아이고야 요 사이에 보니까 예를 들자면요 2005년 12월 29일인데 2006년 1월 10일 날 해가지고 건저당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이 상태에서 다른 제3자가 이 저당권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른 제3자가 이 물건을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이 가등기는요 분명히 이 사람 명의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로서 이게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번엔 말이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이게 현재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 이외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순위 번호란이 틀려요. 근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순위 번호란이 어떻다 이게 같다고 되어 있죠.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갑구 나와 있고요. 나와 있죠. 순위 번호란이 7번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등기 목적이 뭐지? 가등기 했잖아요. 근데 7번 가등기인데 순위 번호란이 같아요.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런 경우, 이런 가등기는 소멸 안 되고 인수되는 가등기거든요. 이런 유형의 물건 대단히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렇듯이
이런 경우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으로 소유권을 이전되었다면 순위번호란이 같다. 이런 게 인수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그 화면 아니었습니까?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청구권 이외의 소유권이다. 그러니까 매매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 등에 의한 어떤 형식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것이죠. 이러했을 경우는 순위번호란 반드시 틀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이 사이라는 것은 요 접수 날짜도, 이 창상 접수 날짜를 기준합니다. 2005년 12월 29일과 2006년 3월 29일, 요 사이에,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가압류라든지 이런 권리가 있다 그러면요, 이런 경우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비록 선순위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가등기는 허당이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이와 관련된 그 대법원 그 판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법원 사건 번호가요, 필요하시다면 사건 번호 메모해 놓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95다 29,888호 판결입니다. 가등기에겐 본등기인데요. 이거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죠. 그래서 가등기를 등기했다는 것이죠. 가등기, 자,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앞에다 이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것이지요. 한 이후에 다른 가압류 등기가 격려된다.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가 설정됐다는 것이죠. 격려되었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가등기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게 여기 앞에 가등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편에서 이 사람 A라고 하면 A가 자기 앞으로 별도로 이때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에 가등기 약정상의 채무의 본질, 이건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가등기에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여기에 가압류 중간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반대 해석을 하면 여기에 없다면은 할 수 없다. 그럼 있으면은 할 수 있다는 거.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 더 제가 다른 등기 예규입니다. 등기 예규인데 이게 보면요. 가등기 처리, 관한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업무 처리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이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입니다. 그걸 행사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원인이랍니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는 그 가등기에 본등기를 할 수 없대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으로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은 순위번호랑 같단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원인이 돼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게. 이랬을 경우는 순위번호란이 틀립니다. 근데 이랬을 경우 본등기 할 수 없대요. 당연히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단서조항이 나오죠.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가등기 후죠. 가등기 후입니다. 가등기 후에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에 이 사입니다. 이 사이 거죠.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 제한에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 처분에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게 뭡니까? 본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본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간에 무슨 가압류라든 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없어.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유효하게 자기 어떤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어가지고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매 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건은요,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건은 보니까요,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요. 경매 사건 번호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이네요. 2024경에 1369호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임의 경매 사건이고요. 그 전에 뭐 두 분이 입찰을 하셨다가 입찰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본건 같은 재경매입니다. 보던 금액이 얼마다? 20%죠. 최저 매각 금액이 근본에 4억 4,794만 4천원입니다만 이 금액의 20%인 8,958만 8,800원을 지참하셔가지고요. 언제, 그러니까 매각기일 언제입니까? 2021년 12월 1일이죠. 수요일 날이네요. 오전 10시까지 고양지원 경매 법정에 참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건 총별은 보니까 주택이고요. 이거 지금 제가 뭐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단독주택인데요. 토지 면적이 70평에 건평이 96평 정도 되는데 1차 매각 금액이, 1차 최저 매각 금액입니다. 이게 9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유찰되죠. 한 절반 이하로, 금액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근본에 이제 3차 매각기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차 매각기일로 해가지고요. 매각기일이 지정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물건 본건 같은 경우 지층과 1층, 2층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일단 임차인인 듯한 분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세 분이 계시는데, 뭐, 어쨌든 전부 다 뭐,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시다. 와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나중에 전입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임차인이든 임차인이 아니든 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신경 쓰면요, 진짜 경매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셔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 딱 잡았다 이거죠.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건데, 바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2년 6월 13일자 건전한권,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럼 이거보다도, 나중에 2017년, 나중이네? 그러면 전부 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어. 그러니까, 땡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보시면서 밑에 이제 권리 분석을 개략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워드릴까요? 조금만, 네. 네, 한 번 더 키우겠습니다. 네. 네,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순위 번호란이,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하모씨인데 이분이 소유권 취득했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이 과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느냐, 아니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뭐죠? 그러니까 순위 번호란이 같다 아니면 틀리다. 여기 보니까 가등기 순위 번호가 갑구 6번이에요. 근데 소유권 이전은 언제입니까? 갑구 7번이잖아요. 그럼 뭐 봐가지고 큰 문제는 없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011년 9월 5일이죠. 그리고 2012년 6월 달 같으면 한 9개월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9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사이에 뭔가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이미 경매 진행 중이란 말이죠. 경매 진행 중이니까 근데 이 사이에 어떤 가압류 등의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등기는 허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식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가 정말로 이게 왜냐면 낭패라 봅니다. 이 가등기 허당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말이거든 뭐다 이거 허당입니다. 허당. 따라서 낙찰 받고 나서 이 사람이 가등기나 본등기 할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허당이니까 못한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대법원 판결하고 등기 예규 가등기 관련된 업무 처리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 물건들이 제법 솔직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건 같은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잠깐 한번 보면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건전한권이 뭐 2012년 이후로 저당권 출생되어 있고 또 이제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매정보지상에 표시된 이 내용만 가지고 또 여러분들 신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키우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좀 더 확대해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순위번호가 6번이죠. 7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됐지 않습니까? 하모 씨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는데, 이렇듯이 순위 번호 란이 틀리다 그러면요, 가등기에게는 본등기 청구권 행사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딴 거 없습니다. 이 사이에, 속된 표현으로 뭐가 끌적지근한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느냐 말이지. 아마 여기서 머리가 조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선량한, 또는 뭡니까, 경매 공부를 좀 안 한 경매인들 완전히 골탕먹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봐가지고, 가등기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가등기에게는 본등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순위번호를 하나 틀리게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넘겨받아버려요. 근데 이 사이에 설정해가지고요, 뭘 하나 설정한다? 가압류를 설정해버립니다. 가압류. 그죠? 가압류 설정한 상태에서 경매로 소위 날려버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경매인들은 이런 것까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써먹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압류를 하였다? 그러고 나서 경매시장이 내놨다 했을 적에 내공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야, 가등기권자가 이 사람이 하모신데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가져갔네? 그럼 본등기 청구권이 없겠네? 들어가서 덥석 물고 낙찰 받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이 가등기권자 이 사람이 뒤로 돌아서면서 악마의 미소를 짓죠. 너 잘 받았어 하면서 나중에 본등기 뿅 해버린다면 낙찰자 입장에서 아마 대단히 곤란한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또 다른 그 경매 사건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니까 이건 좀 오래된 사건인데요. 이건 이제 등기부등본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경매 사건에서 남양주시 금곡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은 됐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6,700만 원 선에서 낙찰이 됐단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면을 좀 키워드릴게요. 좀 확대합니다. 네,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등기해서 박모시죠, 그죠? 소유권에서 박모시인데, 아이고, 또 순위번호는 아니. 여기 가등기는 갑구 3번이고, 소유권 이전은 갑구 7번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야, 이 텀이 상당하죠? 2007년도 4월 23일 날 가등기 해가지고, 2009년 9월 달이니까 말이야. 한 2년 하고도 한 5개월 후에, 그러니까 2년 5개월 사이에 뭔가 들어있게 된다면, 참, 이 상태에서 경매시장에 매물이 나왔다 했을 경우는 대단히 어떤, 이런 물건 낙찰 받으신 분들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본 사건은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등기부등본 보시게 되면 아주 재밌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갑구를 봅니다. 갑구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요겁니다. 자, 보십시오. 네, 화면을 좀 더 키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죠. 가등기 했지 않습니까? 박모 씨라는 분이 가등기 하셨어요. 2007년 4월 23일입니다. 박모 씨가 가등기를 하셨어요. 이 상태에서 또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박모 씨가 자기 앞으로, 이거 순위번호란이 틀리잖아요. 그죠? 분명히 틀립니다. 순위번호란이 틀리는데, 야, 여기서 보니까 좀 대단히 좀 재밌는 그런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사이죠. 이 사이에 가압류가 떡하니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말소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건이 말이죠. 가압류가 말소가 안 되었다면요.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 아니십니까? 엄청 낭패를 본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가압류 설정 날짜가 2009년 5월 19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억해 보시죠. 2009년 5월 19일이에요. 5월 19일, 2009년 5월 19일입니다. 다시 경매 정보지로 넘어가 보죠. 2019년 5월 19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5월 19일이니까 2009년 9월 3일 로부터 한 4개월 전이잖아요. 그죠? 여기 가압류가 설정되었다가 가압류가 말소된다. 만약에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저당권자들도 말이죠. 담보 잡을 때 참 담보 잘 잡아야 돼요. 잘 잡아야 되는데, 가등기 설정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데, 이 사이에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딱 안에 설정해 버린다. 그럼 말 그대로 저당권자는 뭐 어떤, 낭패를 볼 여지가 있고, 또 저당권자에 또 경매를 집어넣었는데 보면, 더 낭패를 보는 건 누가 더 낭패를 본다더라 이게. 내공이 엄청 질이 딸린 사람들.
경매인들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입버릇처럼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시라고. 제가 막 방송할 때 막 때는 막 과음도 지르니까 어떤 분들은요, 제 과음, 목소리가 듣기 싫은 모양이더라고요. 사투리도 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말귀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방송 안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시니까 가등기를 하였고, A가 보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순위 번호란이 틀려요. 근데 요 사이 예를 들어 가압류가 떡하니 설정된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경매 시장이 나왔다. 그럼 누가 뭣도 모르고 만약에 B라는 사람 말에 탁 들어가서 이제, 경매 학원에서 공부도 했겠단 말이지. 탁 해가지고, 자기네들 동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자랑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그래서 낙찰 받았다. 받고 나서 보니까 A, 이분이 약간 어떤 아량이 있으신 분이라면요. B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거 아닙니까? 대금 납부하고, 그럼 몇 달 동안 놔둬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갑자기, B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이때 가서 나중에 본등기 뿅 해버리면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해버린다니까요. 그럼 낙찰자 B 사람 뭡니까? 가등기 설정한 날짜보다 나중에 소유권이 지되기 때문에 이분은 소유권을 상실해버린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봐서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다. 근데 그 가등기가 허당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허당이 아닌 경우일 수도 있다. 특히 가등기가 선순위 가등기입니다. 소멸 안 되고 인수된다. 그 대원칙은 뭡니까? 보존 가등기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을 경우는 특히 정말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안정의 경매TV의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한테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